찰랑찰랑 마음에도 봄바람이 부는 계절. 이 좋은 풍경을 두고 스마트폰에만 푹 빠져있는 그녀. 수진 씨, 대체 뭘 그리 재밌게 보나요? 수진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미술관 전시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전시회를 본다고요? 아직 모르셨어요? 포항시립미술관 상반기 전시회를요, 이 스마트폰 안에서 VR로 감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생각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출동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집콕이 대세인 요즘 랜선으로 즐길 수 있는 포항시립미술관의 전시회들이 인기라는데요. 여러분의 눈과 발이 되어서 친절한 수진 씨가 좀 더 알차고 풍성한 미술관 여행을 떠나봅니다. 공원 속에 자리한 포항시립미술관. 흥미로운 주제들로 여러 전시회를 공들여 준비했다는데요. 코로나19가 공든탑을 허무하게 만들었죠. 좋은 전시도 정말 많이 하고 주변의 경치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나들이 할 겸 또 전시회도 볼 겸 종종 오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미술관 분위기 정말 낯선 것 같아요. 네, 저도 매우 낯선데요. 저희 미술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월 20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 하고 있는 전시가 2월 13일에 오픈을 했다 보니까 시민들이 한 6일 정도밖에 전시를 보시지 못했는데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에서도 전시를 보실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네, 정말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싹 가시도록요. 전시회 구석구석 꼼꼼하게 전국시대 카메라에 다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술의 세계로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전시회는 우리나라 용접 조각을 대표하는 오종욱 작가의 기증 작품전인데요. 그가 남긴 수많은 조각품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제가 미술관을 잘 다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회 관람에 있어서 정말 초보자인데 아까도 쭉 둘러보니까 역시나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필요하더라고요. 하계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전시는 한국 전후 용접 조각을 대표하는 조각가 오종욱 선생님을 조명하는 전시고요. 작가님 사후 25년 만에 첫 회고전이자 그리고 유족들이 기증해 주신 작품을 처음 소개하는 매우 의미 깊은 전시입니다. 그리고 작가님 생애 전반에 걸쳐서 60년대부터 90년대 작가님이 작고하시기 3년 전에 제작한 작품까지 총 43점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 내면 탐구에 집중했던 인생 후반기 작품들부터 강렬하고 격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부은 젊은 시절의 작품들까지. 이번 전시는 오종욱 조각가의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작품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본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은 17살 때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시게 되세요. 그때 겪은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조각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전투 중에 총상을 입은 오종욱 작가를 지혈을 해주던 그 전우가 있었어요. 그 전우 이름이 양일병이었는데요. 그 양일병이 오종욱 작가님의 상처를 지혈을 해주다가 그만 그 눈앞에서 그 전우가 사망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양일병에 대한 그 기념비라도 좀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1959년에 서울대학교 조속과 입학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인간 실존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때 사회적으로 한국전쟁 이후니까 뭔가 반감이나 또 어려운 그런 절망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품에 좀 녹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구성도 좀 시대별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까지 작가님이 그 작품 활동을 시작한 초창기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렇게 작품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작품들은 조금 더 작가님이 그 한국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개인적인 경험이랑 기억을 좀 녹여서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담아낸 작품들이 많고요. 점점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로 갈수록 조금 더 내면에 집중하시는 시기가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작품의 형상들이, 인체 형상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가지고 좀 매끄러워진 정형화된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겪은 한국 전쟁에 참담한 경험은 조각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죽음과 공포, 불안과 허무, 비극적인 시대의 소용돌이를 격정적인 조각으로 표출했던 오종욱 작가. 그 젊은 날의 시간들을 건너왔기에 비로소 작가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해안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진 씨, 이 작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작품이요?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암울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단자라는 작품이고요. 작가님 초창기 작업인데 철 용접 조각 방법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철이랑 불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한국전쟁 이후에 뭔가 암울했던 사회적인 모습들, 그리고 사회에 갖는 반감들을 거기다 녹여내서 제작된 작품이고요. 보시면 뭔가 몸통에 비해서 가는 팔, 다리, 그리고 좀 불안정한 자세,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뭔가 길게 늘어져 있고 얼굴이나 몸통에 보시면 굉장히 부패된 상처 같은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인체 형상으로 그 시대에 팽배했던 사회적 그 분위기들, 전쟁 직후에 뭔가 어수선하고 암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녹여낸 철 용접 작품으로서 굉장히 주목받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오종욱 작가가 여러 곳을 여행 다니며 남긴 사진부터 스케치와 드로잉 작품들까지 이렇게 별도로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쪽 공간은 오종욱 선생님을 조금 더 깊이 있고 면밀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저희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미공개 드로잉 작품들, 스케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오종욱 선생님의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또 오종욱 선생님이 직접 스크랩을 해두신 본인만의 커리어를 모아두신 사진과 리플렛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보시면서 오종욱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뭔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선생님의 그런 작업 세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방입니다. 집에서도 전시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관과 해설 있는 전시회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클릭! 시대의 아픔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 예술이란 때론 그 어떤 기록보다 선명한 기억을 전한다고 조각가 오종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평생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온 특별한 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항상 도전하면서 살아요. 한현자 어르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예, 언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오늘 뭐 하고 계셨어요? 놀지요. 테레비 보고. 활발한 성격의 어르신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나는 TV를 보면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일반 프로는 안 보고 그 여행하는 것이나 지금 뭐 등산하면서 보여주는 거나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저거 보면 어느 시절에 맞춰서 북한산 가고 싶다. 나라면 이렇게 찍겠는데 저 작가는 저렇게 찍었네. 나도 저렇게 찍어봐. 뭐 그런 생각. 어쩌다가 사진을 그렇게 사진기를 꼭 갖고 있냐고. 사진기 바꾼 것이 몇 개를 바꾼지 몰라. 그리고 이제 광주대학교 교육원의 한우 교수님한테 다니면서 지금도 지도를 받고 내가 못 오면 가서 맨날 물어보고
귀찮게 하고. 그렇게 사진에 빠지시고 사진의 매력을 어디서 느끼셨어요? 그 내가 누군가 사진 찍어주면 그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모습 그거 보면 그냥 내가 그냥 좋아 죽겠지.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절대 돈 안 벌었어요 사진으로. 그냥 해주고 싶어. 무조건. 꿈이 많았지만 펼칠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사진을 배우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그 자신감은 무한도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뭐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 공부를 어려서 어려웠다겠지 형편이 팔남매라겠지. 근데 아들 가르치려고 딸들을 안 가르쳐. 그 바람에 정식 코스로 학교를 못 다니고 검정고시 봤어. 그래가지고 성원대학을 들어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려고 그러고 또 시대에 뒤떨어질까 봐 또 맞춰서 좀 살아보려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다녀보고. 그 14년이네. 늦은 나이에 딴 대학 졸업장의 의미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위한 점심 준비에 나섰는데요. 어르신이 제일 좋아해 이거. 그래갖고 4,000원 한 덩어리에 4,000원 때도 사다 드렸어. 근데 지금은 1,500원이더라. 싸졌어. 바쁘다 바빠. 빠른 손놀림으로 반찬 뚝딱 만들어 놓은 뒤 어머 어디 가세요? 곱게 화장을 하시는데요. 뭐 잔뜩 내신 거 보니 어머니 어디 중요한 약속 있으신가 봐요. 어디 가세요? 네. 덕지강 가요. 행복나. 친구들 만나. 대학을 졸업했지만 한연자 어르신은 아직도 학생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하셨다고요. 오랜만에 만나 더 반가운 복지관 친구들. 어째 오늘 무슨 날인가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송덕마을TV팀 크리에이터들이고요.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조금 중단을 하게 되셨는데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근황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어르신들 보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자자, 평범한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광산구 대표 실버 크리에이터들인데요. 그중에서도 한연자 어르신은 송정마을TV의 대표적인 크리에이터. 어떻게 영상까지 도전하게 됐을까요? 사진을 관심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앞만 봐도 미디어 시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동영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동영상을 시작했어요. 실버 크리에이터들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교육은 끝났지만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저희의 이름은 뭐겠어요. 송정마을TV 팀이잖아요. 오늘 간단히라도 짧게라도 저희만의 영상을 조금 오늘 만들면 좋겠어요. 오늘은 조금 어떤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 한 곡 해갖고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멋진 공연장이 무슨 필요인가요? 카메라를 켜는 그곳이 무대이자 스튜디오가 됩니다. 불타는 열정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사 오케이? 어르신들에게 크리에이터 도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젊었을 때 무대 봤던 거 그것을 하고 싶고 도전이라는 것이 한이 없더만요. 제 나이가 지금 86인데 배워가지고 놈한테 안 떨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금방 돌아서면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갖다 착오가 생기기도 하는데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요. 아 그래도 자기 반주가 없으면 내가 노래를 하겠냐. 그렇게 지금 우리 노래 그 영상 찍으러 가요. 잘 불러볼게요. 노래 부를 거예요. 아니요, 이 언니가 반주에. 하시는 말씀이 언니 노래 한 곡 요리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타 한번 쳐볼게.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그리고 지금 마음 맞춰서 가는 길이거든요. 오늘의 가수 한연자, 기타리스트 한정숙. 두 분이 뭉쳐 어떤 공연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요. 스튜디오로 꾸며진 이곳은 한연자 어르신의 작업실입니다. 영상은 장비빨이라고 하던가요? 영상용 카메라도 준비 완료. 설치부터 구도 잡는 것까지 척척. 그 네모진 의자에 앉아봐. 이렇게 하려면. 이거 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생아, 뭔 노래 할까? 트로트로 요 보릿고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한번 해보지. 눈물 날 때 있으면 울고. 맞다. 찝는다. 이번 콘텐츠는 바로 노래. 흥나는 통기타 선율 좋고 구수한 창법의 노래까지 아따 좋다. 괜찮았을까? 아직 한번 보자. 응. 영상을 옮기고 거침없이 편집을 시작하는 한연자 어르신. 11초고 10초 뭐 이것이 거의 다 갈 때까지인데 여기에가 음악이 나온가 보게. 있는 노래 한 곡 불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해보게 들어보세요. 그러고 들어가. 근데 자기 얼굴은 안 나오고 말만 나오겠다. 얼굴 안 나오게? 얼굴 안 나와도 관계 없지 않을까? 놓고 한번 이제 돌려볼게. 날짜는 또 2020 4월 며칠이냐? 14일. 14일. 그 화려한 기교를 여기다가 붙여서 좀 더 멋있게 더 좋은 쪽으로 보여지고 싶은데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 그 노래 그 구절하고 이냐만 그 효과가 맞았어? 딱 맞네.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효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줍니다. 드디어 편집 끝. 자, 이 정도면 괜찮았지. 예, 그 유튜브에 올리자.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고 모두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재미있는 노래 한 곡 불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해보게 들어보세요. 우리도 한번 봅시다. 화려한 조명, 노래 큐. 박수 박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악기가 부르고 싶어서 아코디언을 배우려고 악기도 사놓고 또 사진하고 영상을 하다 보니까 드론이 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도 배우고 싶어서 드론도 준비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 도전해 보십시오. 아이고 좋다. 박수. 오늘따라 이 노래를 부르니까 어허? 가슴이 울컥해서 우리 어머니 갑자기 눈물 흘리신 거예요? 생각나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이 위기만 잘 극복하셔서 더 멋있게 힘차게 살아보시게요. 힘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도전에 정해진 나이가 있나요? 도전하는 순간 빛나는 청춘 시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도전해보세요. 무한 도전! 요즘 꽃놀이 못 가서
추워서 우울하신 분들, 또 봄철이라서 입맛 사라진 분들 많으시죠? 자,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잃어버린 봄을 선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사한 꽃이 미모를 뽐내는 계절. 알록달록 너무 예쁘다. 예년과는 달라진 봄맞이에 왠지 모르게 마음도 기운도 축축 처진다면 이거 진짜 밥도둑이네. 모두 주목! 2020년 봄을 잃어버린 그대에게 또 다른 봄을 선물합니다. 잘 키운 꽃 한 송이 10자씩 부럽지 않다. 따스한 햇살 받고 자란 봄의 전령들 화훼 농가에도 알록달록 봄이 폈다. 와, 진짜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알록달록 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제대로. 네. 근데 이 자식 같은 마음으로 이 닭들을 키웠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친구들은 이제 라던큘러스의 버터플라이라는 친구예요. 버터플라이요? 네, 잎이 이제 나비처럼 이렇게 흐들흐들하다 해서 버터플라이라 지어진 것 같아요. 저희 하우스에는 총 6종의 버터플라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버터플라이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 아리아트네라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 연노랑색인 피탈로스, 붉은색 꽃인데 점점 금빛으로 변하는 하데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름이 좀 약간 헐리우드 배우들처럼 너무 멋진데요? 네, 그것처럼 꽃말도 예뻐요. 꽃말은 뭐예요? 꽃말은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꽃말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라넌큘러스와 더불어 프리지아, 튤립 등 다양한 봄꽃이 싱그러운 향을 풍기는 4월. 이맘때쯤이면 화훼농가 역시 대목을 맞아 웃음꽃이 피어나야 하지만 현재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사장님, 확실히 이 코로나 터지고는 이 꽃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이랑 입학식이 취소돼서 꽃 수요가 많이 줄었고 또 이번에 4, 5월 달에 원래 결혼식이 많은데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판매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대비 매출이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다른 농가들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렇게 자식같이 키웠는데 이 꽃들이 안 나가면 마음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반년 이상 키운 건데 지금 꽃이 많이 안 나가면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다른 농가 같은 경우에는 폐기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러한 화훼농가의 사정을 돕기 위해 시작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작은 힘들이 모여 현재는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폐기 처분한다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화훼 농가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꽃을 제일 많이 사주시면 좋죠. 그쵸. 역시 꽃을 많이 사야 되겠죠? 자기 들었지? 오늘 꼭 꽃 선물 해줘. 세영 씨, 꼭 남자가 꽃 선물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은 직접 선물 한번 해보세요. 그럴까요, 제가? 오늘만큼은 꽃을 든 여자. 남녀노소 누구나 받으면 기분 좋아지는 선물 꽃. 봄 향기 가득 머금은 체형표 봄다발이 완성. 예쁘다. 어때요, 사장님? 너무 예쁘네요. 이 꽃다발 이름 뭐라고 할까요? 오다 주었다로 할게요. 오다 주었다? 무심한 경상도 남자 같은 이라고. 괜찮네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예쁜 꽃 좀 오래 보관하고 싶잖아요. 집에서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기온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서늘한 곳에 두고 또 줄기 끝을 자주 잘라주고 물을 최대한 자주 갈아주면 오래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꽃다발 직접 만들어서 선물도 해보고 집에 예쁘게 장식해서 봄을 한껏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봄철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이럴 때 좀 원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있죠. 오늘 원기도 회복하면서 봄철 입맛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요리 3가지 준비했는데요. 도미찜, 바지락 솥밥, 달래장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벌써 입에 침이 고였어요. 그 3개가 그럼 잘 어울리나요? 그렇죠. 봄철에 도미가 가장 맛있는 생선이고요. 2월부터 4월까지 바지락은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계절이고요. 그리고 또 봄이면 빠질 수 없는 달래가 있죠.
달래로 장을 만들어서 오늘 바지락 솥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입맛이 살아날 거예요. 집 나간 입맛 다 돌려놔줄 첫 번째 타자 바지락 솥밥. 봄제철을 맞아 살이 꽉 차오른 바지락이 메인 재료. 어우, 선생님, 바지락이 잔뜩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확실히 이 바지락은 집에서 손 요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뻘을 얼마나 내뿜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으시고 좀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뻘을 내뱉으면 또 물을 갈아주시고 이 반복적으로 좀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고슬고슬 바지락 솥밥에 향긋한 봄 내음의 아이콘 달래장의 특급 콜라보가 기대되는데. 선생님, 근데 얘 비닐이 엄청 튀어요. 그죠. 보통 이렇게 생선 손질하실 때 비늘이 튀어서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실 때는 집에 좀 짜투리 채소 조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무가 특히나 효과적인데 모서리 부분으로 비늘을 긁어주세요. 긁어주시면은 이 비늘들이 무에 다 붙어버리죠. 엄청 꿀팁이네요, 이거. 그죠? 네. 잘 손질한 도미에 밑간을 해주고 15분 정도 찜기에 넣고 쪄주기. 그런 다음 양념장과 각종 고명을 얹어주면 기운이 불끈 솟는 봄철 보양식 3종 세트가 완성. 벌써부터 향이 확 올라와요. 네. 이 바지락 솥밥, 거기에 달래장, 거기에 마지막 도미찜까지.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얼른 한번 드셔보세요. 비주얼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밥알이랑 조개살이 엄청 통통하고 쫄깃쫄깃하고요. 네. 거기에 달래 향이 탁 들어오니까 진짜 봄을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원조 밥도둑 달래 양념장을 바지락 솥밥에 쓱쓱.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도미찜까지. 선생님, 네.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먹으면서 봄 향기를 제대로 맛볼 수 있었어요. 힘이 막 좀 불끈 나는데요? 그렇죠. 힘이 불끈 나는 이유가 도미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기 회복에도 좋은 식품이고요. 그리고 바지락은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피로하거나 이런 피로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달래는 계절이 바뀌는 봄철이 되면 임금님께 제일 먼저 진상을 올렸던 그런 귀하고도 귀한 식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재료들의 궁합도 굉장히 좋은 거죠. 영양 만점 제철 보약 음식으로 차려본 푸짐한 봄 완성. 지금 맛보러 갑니다. 여러분도 올 봄은 향긋한 봄의 향과 향긋한 봄의 맛을 선물해보세요. 잃어버린 봄을 찾아 떠나본 시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새로운 희망이 하나둘씩 피어나는 봄처럼 우리의 시간에도 건강하고 따스한 봄날이 가득하기를 바라본다. 야, 냄새 죽인다. 인심 가득 푸짐하게 정성을 담아 한 상 뚝딱 차리면요.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시원해서 이거는 저 하늘 맛이지 이 세상 맛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도시락이지만 드셔보시면 거의 집에서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항상 계절, 제철 이런 밥상을 이래가지고 손님들한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보약밥상이 이런 걸까요? 매일매일 텃밭에서 뜯은 식재료로 차리는 건강밥상 맛보러 갑니다. 항일의병이 최초로 일어난 고장 바로 의령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름 높은 이곳의 자랑 끝이 없는데요. 옛날부터 어병의 고장, 인물의 고장, 추미의 고장, 부자의령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경치도 빼어난 의령, 농사짓기도 좋은 곳인데요. 자굴산 아래 건강하게 자라는 농산물로 밥상을 차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자, 자골산 꼴짜기 텃밭에서 지금 제철로 나오는 거, 뭐 당귀, 머위, 산머위, 취나물 이런 걸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 보약 같은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전통장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전하려고 그래 식당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식당의 점심. 이 집은 도시락부터 준비합니다. 풍력발전소에서 일할 작업하고 있는데 거리가 하도 멀어가지고 도시락 좀 구매하러 왔습니다. 도시락 메뉴는 뭐예요? 오늘 구지뽕 수육 밥상입니다. 저희 집은 수육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밥상이 매일 바뀝니다. 수육 나갈 때도 있고 불고기 나갈 때도 있고 집밥 스타일로. 요즘 같은 때 더 소중한 도시락. 인근 주민센터도 단골입니다. 와, 맛있겠다. 의령의 육해공이 담긴 도시락.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라는데요. 평소에 먹던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고 밖에 이제 야외 나와가지고 이제 소풍 와서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제철 음식을 이용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맛은 어때요? 맛은 엄마가 차려준 밥 같아요. 엄마 손맛. 이제 식당 손님들에게 뽐낼 차례. 어떤 반찬이 나올까 기대됩니다. 농가밥상하고요, 또 소고기국밥, 구지뽕 수육, 청국장. 일단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 첫째는 음식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건강과 그걸 하니까 아프고 나서 뭐 좋은 병원이나 뭐 약을 먹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지당하신 말씀. 그래서 음식에 꼭 넣는 게 있다는데요. 지금 현재 밥도 구지뽕이 들어가고 뭐 깍두기 김치 같은 경우에도 구지뽕을 들어가고 단맛을 내는 걸 구지뽕 효소로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 집 음식은 다 구지뽕이 거진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꾸지뽕 밥은요. 이게 구지뽕 열매랑 나무랑 뿌리랑 해가지고 구지뽕 차를 끓여가지고 밥을 합니다. 밥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이 맛있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밥이 찰지게 나오고 밥이 또 맛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잡고. 다른 집과 달리 구지뽕을 이용해가지고 밥에도 넣고 뭐 불고기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자주 옵니다. 다른 데보다는 간이 좀 약하고요. 약해서 담백해서 좋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야채 같은 거, 나물 같은 게 본연의 맛이 좀 입속에 딱 살아옵니다. 냄새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봄내음 가득 품은 당귀에 수육 크게 올려 한 쌈 먹으면 몸에 힘도 좀 나고 이제 호랑이도 한 마리 떼잡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보약이 별거 있나요? 꾸지뽕밥에 제철나물로 한 끼 먹으면 그게 보약이죠. 힘이 불끈불끈 나는 또 피로도 싹 가시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갖은 뭐 산나물이 다 나오고 완전히 진수성찬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도 멈추지 않는 주방.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꾸지뽕 깍두기를 새로 장만합니다. 그녀 곁에도 빼놓을 수 없는 조력제가 있었으니 뭐 만들어요? 응. 이거 한 마담 볼래? 이거 하고 또 지금 또 텃밭에 가야 되는데. 맛있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랑하면서 자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커서도 된장, 고추장이랑 같이 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 적성에 맞구나, 아, 재밌구나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쪽파도 있고 머위도 있고 구지뽕 입이 톡톡톡 터진다 지금. 오후 한때 이 시간은 딸과 함께 나들이 나온 기분인데요. 텃밭에서 저녁 장을 봅니다. 산마루에서 헤쳐보자 야호
야호 야호. 엄마는 요거 가져가갖고 이제 집 된장 넣어갖고 우리 집 간장 담은 거로 조물조물조물 문치갖고 손님한테 나물 나갈 기다. 뜯어온 취나물 머위 당기는 먼저 차례로 데치고요. 간장을 이래서 전통 장만 가지고 이렇게 뭉치가 그래 깊은 맛이 납니다. 옛날 맛. 참기름은 2바퀴를 돌려줍니다. 저는. 자, 깨소금도 우리 집에서 뽀사갔습니다. 입맛 없는 분들이라도 이런 거를 갖다가 음식을 드시고 입맛을 찾아서 그냥 건강한 밥상을 먹었다 말 한마디 고맙게 잘 먹었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밥때가 되면 동네 어귀에 어김없이 퍼지던 구수한 냄새가 생각나는 밥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향긋한 피톤치드 냄새로 숲속에서 힐링하며 기분 좋게 시작하는 지은 씨.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저 또 이상한 데 데려오신 거죠? 이게 뭐예요? 귀농 1년차, 복분자, 여성 청년 농부? 농촌이 젊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귀농이 늘며 바뀌어가는 농촌. 답답한 도시를 떠나 고창으로 내려온 초보 농부를 만나러 지금 가보시죠. 제작진이 준 힌트 하나로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지은 씨.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어머님! 뭐야? 엄청 젊으신데? 설마 귀농 1년 차에 복분자고 여성 청년 농부세요? 네, 저인 것 같아요. 새내기 농부 정소영 씨입니다.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복분자 가지치기 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복분자예요? 어머, 네. 저 처음 봐요. 열매가 안 보인다. 네, 지금 아직 나올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좀 없어요. 그럼 여기 뭐 볼 거 없겠네. 저 가야겠다. 올 때는 맘대로 오셨지만 갈 때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은 하고 가셔야죠. 소영 씨가 선택한 작목은 복분자인데요. 성장을 방해하는 죽은 나뭇가지를 잘라줘야 복분자가 잘 자랍니다. 아, 이거 장갑 껴도 찔리는데요? 고창 복분자 특징 자체가 가시가 많아야 이게 더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복분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고창의 보물이라 불리는데요. 그런데 지은 씨, 조금이라고 벌써 지친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저거 잠깐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 농사를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농부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농촌진흥청이라는 기업에 다녔는데 거기서 배운 기술이랑 그런 거를 가지고 여기 농촌에 귀농하게 돼요. 농진청에서 해외 근무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소영 씨. 그러나 그녀는 고창으로의 귀농을 택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1년차 귀농인이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 후회는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얘네가 크잖아요. 네네네. 가꾸면 가꿀수록.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확도 하고. 그 가치가 있죠. 복분자를 키우며 자연스레 농부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실 귀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 나중에 귀농해야겠다 하는데 아니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땅 사는 거부터 뭘 심어야 될지도 사실 막막한데.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그 고창에 4H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클럽이요? 네. 뜸치 이런 거? 고창에도 귀농 청년들을 위한 클럽이 있다고요?
소영 씨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4H 클럽은 과연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소영 씨가 나 클럽 데려간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 클럽은 없고 지금 모여 있는 분들이 이제 4H 고창군 4H 클럽이거든요. 4H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4H 클럽은 농촌 생활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가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농촌 청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귀농이 어려웠던 소영 씨도 귀농 선배인 4H 클럽 멤버들에게 실질적인 농사를 배우며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뭐 1, 2년 선배, 몇 년 정도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와닿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수확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있고. 각자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농사를 배워가는 청년들. 일손이 부족할 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데요. 수영 씨 뭔가 엉성한데요? 원래 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리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막내의 어설픈 삽질을 바라보며 어색한 웃음만 짓는 다른 멤버.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없습니다. 연애 사업도 해야 되고 사실 진짜 클럽도 가고 싶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딱 어두워질 때 되면 저녁에 형님, 누나, 동생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혼자 밭에서 일하면 외로웠는데 같이 모이면 우선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힘든 면들을 많이 도움을 받죠.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힘든 작업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시간. 저온 창고에 보관해놓은 고창의 대표 특산품 복분자와 통통한 장어까지. 역시 먹는 게 남는 거란 말씀. 고창하면 복분자, 복분자하면 고창. 아니 왜 고창은 복분자가 유명한 거예요? 고창은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엄청 넓게 있어요. 그래서 해풍이 많이 불어서 최적의 조건이라 복분자가 유명합니다. 해풍이 복분자를 달게 하고 맛있게 한다. 고창의 천혜의 환경이 키워낸 복분자와 달달한 설탕이 만나 탄생한 복분자청. 3개월을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즙이 나와요. 야,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진한 거 봐, 진한 거 봐. 어머. 복분자 향이 확 오는데요? 그리고 기운도 솟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석류보다 8배나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물론인데 이 몸에 좋은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고창의 특산품인 장어와 복분자 소스의 환상궁합. 복분자 장어구이. 장어는 또 언제 준비하셨어요? 이거 뭐 난리나는 조합 아니에요, 지금? 장어가 소스에 잠길 정도로 푹 찍어 먹어보는데요. 이 복분자가 이 느끼함을 잡아줘요. 복분자 소스를 찍어 먹는 게 더 궁합도 좋고 그리고 다른 데리야끼 소스보다 훨씬 건강에 좋고. 촬영하는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 근데 어머니 맞으시죠? 네. 그거 아니죠? 큰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큰언니요. 처음에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많이 반대했죠. 복분자 농사를 짓다 보면은 힘들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또 오니까 또 부모 입장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마음이 뿌듯하네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귀농을 통해 소영 씨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고창에 생각보다 오신 청년 농부들이 은근히 많아요. 모임에 제가 갔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프라인 매장이 있냐라고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고창 청년 부스로 해서 만들어서 고창 청년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서로 약간 상생을 하는. 꼭 이루어지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야 좀 콩고물이 떨어져요. 꼭! 고창 청년 귀농인을 위한 부스를 만들어 경쟁하는 것이 아닌 상생하고 싶다는 목표를 바라보며
복분자와 함께 꿈을 수확하고 있는 소영 씨. 응원하겠습니다. 청주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육거리 시장. 1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장터입니다. 지금 분위기도 좋고 많이 좋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와요. 육거리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나 같아요. 코로나19가 앗아간 봄을 다시 되찾으려는 육거리 시장 사람들의 살만나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청주의 10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육거리 시장. 언제나 훈훈한 인심이 펼쳐지는 청주의 명물 장터인데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시장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연그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많이 좋아지겠지. 손님들이 많이 와야 돼요.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처음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손님들이 진짜 구경하기 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오시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뭐 옛날처럼 똑같이 올 것 같아요. 얼마나 팔 거예요, 오늘 많이 팔아야죠. 불경기 때도 또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도 육거리 시장은 늘 그 자리에서 100년의 세월을 우리 삶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은 조선 말기에 자연스럽게 무신천변 옆에 우시장이 있고 농기계가 있고 자연 현상적으로 생겼다고 해요. 육거리라는 것은 6갈래가 길이 있다 해서 육거리 시장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돌다리라고 해서 거기를 건너서 장을 보고 장을 다니고 했던 곳이에요. 파릇파릇한 봄 채소들이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10년을 하루같이 육거리 시장에서 노점을 열어온 상인의 목소리가 활기찹니다. 내가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 자리에서만 14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상인들 사이에선 육거리 시장의 비타민으로 통하는 박원자 씨. 언제나 싱글벙글, 입담도 좋고 친절히 몸에 배어있어 단골 손님도 아주 많다는군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육거리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나 같아요. 여기는 내가 여기서 한 14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이곳에 나오면 첫째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주위 사람들이 친동기간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또 사람 오가는 사람들 또 맞이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기쁘고 편해요. 생계를 위한 일터지만 사람 사는 정까지 듬뿍 나눠주는 박원자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번엔 봄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나는 모종 가게로 가봅니다. 오문길 사장님은 육거리 시장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는 터줏대감인데요. 사장님, 요즘 뭐가 잘 나가나요? 요새 이제 아파트나 이런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상추 종류인데 상추 중에서도 그 꽃상추나 담배상추, 뭐 쑥갓 이렇게 키우면 재밌게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좋아. 부모님 때부터 온갖 풍상을 함께 겪어온 육거리 시장인 만큼 상인들에 대한 애정도 깊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힘만 내시면 코로나 금방 물러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삶이 힘겨울 때 시장에 나가보라고 하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힘이 절로 생긴다는 말이죠. 육거리 시장도 그런 곳입니다. 인심도 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배울 게 많고 정서적으로다가 도움되는 게 많아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넓어서 없는 게 없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일하고 있어서 가게가 시장이 활기차고 모든 물건이 다 싱싱해요. 덤을 항상 넉넉히 주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여 고독할 틈이 없었던 육거리 시장. 코로나19 사태는 시장 상인들에게도 타격이 컸는데요. 함께 뭉치면 못할 게 없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시장이 안전하고 또 저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방역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 코로나로부터 절대 안전하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고객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시장에 많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구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바로 풍성한 먹거리 아니겠어요? 육거리 시장 먹자골목에 가면 이 집 만두와 도넛 맛을 꼭 보고 온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입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게입니다. 만두도 사고 꽈배기도 사고 도넛도 사러 와요. 볼일 보다 보니까 이 만두집이 하도 유명하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거 뭐 사서 먹을수록 더 맛있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오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는 손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는데요. 정성은 기본, 거기다 이 집만의 자부심 강한 비법이 있더군요. 좋은 재를 쓰고 꼭 저울에다 달아서 하거든요. 그게 맛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서 육거리 시장이 종합시장이 찾아오는 시장이라 저희 집에 들러서 가시는 게 꼭 필수라고 그래요. 손님들 말씀이. 지역을 넘어 전국에까지 단골이 퍼져 있을 만큼 소문 제대로 난 만두집. 앞으로도 육거리 시장의 자랑으로 남아주길 응원합니다. 전국에서도 시설 깨끗하고 인심 넉넉하기로 소문난 육거리 시장. 이번엔 오래 묵어 더 유명한 설렁탕집을 찾았습니다. 예전부터 그 음식 여기 이쪽에 와서 먹어봐 본 그 음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시장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다는 맛집. 과거 새벽장을 보러 나온 장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던 추억의 그 맛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는군요. 67년부터 저희 부모님이 시작을 하셔서 꾸준히 맛과 영양과 정성을 다해서 고객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 같습니다. 54년 동안. 그리고 지금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음식을 꾸준히 계속 연구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객분들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장사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물림 식당으로도 유명하지만 설렁탕과 수육이라는 간단한 메뉴로도 단골들한테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래된 뚝배기에 한가득 나온 설렁탕,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구수한 맛이 여전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항상 좀 기운이 없다든가 힘을 좀 얻고자 할 때는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로 이제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고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가마솥을 최고의 가보로 여긴다는 사장님. 오늘도 진한 국물 맛 우려내며 육거리 시장의 대표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사가실 수 있는 육거리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주셔서 많이 물건 좋은 거 싸게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여행해 주십시오.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사람 내음 물씬 풍기는 육거리 시장.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은 맛과 인심을 나눠주는 육거리 시장의 봄 속으로 구경 한번